일본의 전통 놀이 동요 카고메 카고메. 이 노래는 에도 시대 후반 무렵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세기 동안 아이들 사이에서 이어져온 매우 오래된 전통 놀이죠. 놀이는 단순합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눈을 가리고 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그 아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순간 앉아있던 아이는 등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맞추게 되죠. 겉보기엔 단순한 어린이 놀이 같지만 이 짧은 노랫말 속에는 지금도 전해지는 괴담과 해석들이 얽혀 있습니다. 카고메 카고메 동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단순한 놀이 같지만 이 노래의 가사는 아이들이 부르기엔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짧고 반복적인 선율 속에 갇힘과 기다림, 죽음까지 암시하는 단어들이 숨어있죠. 그리고 이 가사에는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괴담 하나가 얽혀 있습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조용한 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절에는 한 명의 며느리가 살고 있었죠. 갓 결혼한 새댁이었고 아이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외지에서 일을 하느라 자주 자리를 비웠고 그녀는 홀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빼앗긴 사람처럼 며느리를 멀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던 며느리는 절 입구의 돌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특히 그녀는 배부터 떨어져 피를 흘리며 숨을 거뒀고 뱃속의 아이도 결국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지요. 그 며느리를 민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아들을 빼앗겼다는 질투, 그리고 태어날 손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 아이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계단 아래로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고 지금도 이 절 주변에서는 카고메 카고메를 부르지 않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동요의 가사는 단순한 어린이 놀이를 넘어섭니다. 일본 전통 문화 속에는 가사 한 줄 한 줄에 깊은 의미와 상징이 숨어 있죠. 카고메는 일본어로 새장을 뜻합니다. 카고는 바구니 혹은 새장이고 메는 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카고메는 감금된 여성이라는 의미가 중첩됩니다. 즉, 카고메는 갇혀 자유를 잃은 생명을 상징하며 보호받는 동시에 억압받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는 언제 나갈까? 전통적으로 새장 안의 새는 속박된 존재, 특히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은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사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태아가 자유롭게 태어나길 갈망하며 던지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태어나지 못한 생명과 갇힌 운명에 대한 슬픔과 절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새벽의 밤에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다. 학과 거북은 일본 전통 문화에서 장수와 장대한 평화의 상징입니다.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다는 것은 그 장수와 평화가 무너지거나 깨졌다는 뜻이며 이 구절은 삶의 균형이 깨지고 불길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등 뒤에 사람은 누구? 라는 말은 누가 뒤에 서 있었는가를 맞추는 말처럼 보이지만 괴담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등 뒤에서 밀려 생을 마감한 이의 마지막 외침으로 해석됩니다. 나를 밀어뜨린 사람, 그 얼굴은 누구였을까?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생명. 마지막 순간 등에 닿은 손의 온기를 기억하며 죽은 자는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노래가 반복될 때마다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누군가의 두려움과 슬픔이 담긴 오래된 전래동요 속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해석과 전설들이 얽혀있지만 결국 역시나 괴담은 괴담일 뿐입니다.